네, 안녕하세요. 그린백서입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번에 제가 올렸다가 중간에 이제 소식이 없었던 컨텐츠 있잖아요. 도치코인과 일론 머스크에 관한 컨텐츠였는데 이번에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요즘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잖아요. 테슬라랑 이제 스페이스 X를 통해서 그가 갖고 있던 위상이 크립토 시장에 넘어오면서 지금은 뭐 아스퍼거 증후군이다, 크립토 스캐머 또는 이제 트위터 관종, 이렇게 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이 인물에 대해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던져서 오해를 좀 많이 풀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좀 금전적으로 물리신 분이나 손해를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가 갖고 있는 플랜은 건재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실현 가능성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를 한번 일단 보시면은 스페이스 X, 그리고 뭐 보링 컴퍼니, 테슬라, 그다음에 이제 솔라시티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를 개발을 하는 곳인데, 이제 솔라 시스템을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비트코인을 마이닝을 하고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이용을 해서 블록체인 경제 시스템에 큰 공헌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항상 개발을 잘하는 개발자나 물리학자, 과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사업적인 기질이 풍부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좌천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사회에서 그냥 매장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업가적인 마인드, 기업가의 기질을 타고 나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 두 가지를 저는 다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 공산주의랑 자본주의가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서 냉전 시대 때 누가 더 달나라에 빨리 가는가, 누가 더 비너스에 가는가, 경쟁을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우주 개발을 해왔다면,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주 개발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오늘날에는 이제 기업들이 우주를 개발할 수 있는 좀 더 인도주의적인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큰 공헌을 하고 그것의 중심이 된 사람이 저는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으로 향후 500년 이후에도 우리 인류 역사 속에 기억이 될 만한 그런 족적을 남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마이닝 채굴 행위를 통해서 생태계에 친환경적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도치코인은 과연 어떤 연관을 갖고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결제 지원을 중단했잖아요. 그 이유가, 원래는 테슬라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업의 흑자 또는 적자를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크레딧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REC를 받기 위해서 테슬라는 계속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필요로 하는 데서 나오는 그 에너지 소비를 이제 석탄이라든지 이런 데서 메꿔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계속 이제 자기들이 결제 수단으로 이용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리뉴어블 퓨얼 크레딧 마켓이라는 이제 이런 새로운 단체에 좀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 좋은 이미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지껏 지금 테슬라는 이제 더 이상 전기차가 테슬라의 전인물이 아니듯이 새로운 경쟁자와 브랜드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게 좀 더 좋은 정부 지원금과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영상을 조합을 해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영상이 좀 제가 2탄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또 이제 호재거리와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집중한 비워드라는 이제 컨퍼런스에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우려도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서 좀 너무 도치코인에 대한 발언만 하는 게 아닌가, 이 네 분이 수박 겉핥기식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우려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때 또 비트코인 시장이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흐지부지 돼 버리면 오히려 더 장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는 다르게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비워드를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오늘날 좀 장이 굉장히 살아나기도 했고, 키워드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일론 머스크가 많이 남겼습니다. 본인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결제 재개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도 일론 머스크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요. 절대로 이 네 사람 모두 뭐 둘러대거나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자인 이제 캐시우드
이분도 일론 머스크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때는 질문도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이번 비워드 컨퍼런스는 건진 게 정말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얘기가 나온 게 비트코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친환경적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을까 한 논의가 있었잖아요. 이미 테슬라는 파워월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큰 코 다치는 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를 보충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냥 디스트리뷰터라고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그냥 전기 충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하나의 큰 컴퓨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도 사실은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치 스마트폰 같이 컴퓨터 같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전기가 남는 에너지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채굴하는 방식으로 플랜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알다시피 낮과 밤의 효율이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낮에는 뭐 전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태양열로 전기를 쓸 수가 있겠지만 밤이 되면은 전기를 저장을 한다고 해서 그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가 없거든요. 개발 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 아직도 그런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지타산적으로는 전기 에너지를 뭐 친환경적으로 쓰는 게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개발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제 비트코인 마이닝.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솔라 패널이잖아요. 그럼 이 패널에서 여러분들이 전기를 얻어요. 그러면 여기 전기를 얻은 걸로 뭐 메인 패널에 들어가면 이 메인 패널에서 뭐 전선망으로 공급을 한다든지 우리 집으로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테슬라의 파워월이라는 이 기기에 전기를 공급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는 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기를 사실 버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전기를 많이 생산을 해도 어차피 그걸 저장을 해봐야 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버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워월에다 그 전기를 저장을 하는 그런 기술보다도 전기를 저장을 한 것을 이 전기가 남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마이닝을 해서 얻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여태까지 자기가 손실되었던 전기들, 앞으로 내야 될 전기세 이런 것들을 비트코인을 채굴을 한 것으로 상회를 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듣고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센세이션합니다.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살던 방식하고는 되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뭐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정말로 친환경적인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인가, 이것으로 인해서 그건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자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금융이라는 게 전기 금융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제 화폐 금융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들의 자산을 화폐화 시켜서 뭐 은행에서 은행으로 또는 은행에서 개인으로 자본을 이동을 했잖아요. 금이 된다고 하면은 금을 은행에 맡기고 그 증서를 저희가 받아서 무겁게 다닐 필요 없이 그 자산을 종이를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자산을 이제 취득을 하는 그런 경우에서 나중에는 이제 컴퓨터 전산에서 뭐 카드를 긋는다든지 마일리지를 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는 이런 은행권 또는 중앙화된 자산 시장이 경계선이 무너지고 나중에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금융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수도 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그 보증이 어떤 것이 있느냐? 아마 비트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도치코인도 될 수가 있겠지만, 뭐 도치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거나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 비트코인을 이용을 해서 마이닝을 함으로써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가격이라든지 전기 에너지의 소모 효율 이런 것을 비트코인 마이닝으로 극복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시장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시장은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네,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더 이 시장이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 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거에 제가 이제 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왜 일론 머스크가 도지의 매력을 느끼는가? 저렴한 값, 무제한 발행량, 또 그래야 이제 접근성이 좋으니까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발행량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무주공산, 아무도 이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대체자로서도 POW 그런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한테는 도치가 굉장히 적격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또 호재 뉴스거리가 나왔냐면 부테린 머스크 측근 합류가 해서 도치코인 재단이 뭐 부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죠.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가격이라는 건,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라는 것은 희소성이 대변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덧붙여야겠지만 무제한 발행량이라는 거, 이더리움도 뭐 무조건 발행하는 건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화폐의 가치는 희소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무제한 발행량, 이것이 앞으로 이제 부테린 머스크 측근들이 이제 이 도치코인에 대한 어떤 개혁을 함으로써 일정량 저는 좀 수정을 하고, 그게 하드포크든 소프트포크든 도치코인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도치의 개발에 따라서 이제 변경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워드에서도 5컷 연도나를 얘기를 하면서 도치코인에 대한 발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저번 제가 영상에서도 이제 인터뷰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심플한 걸 좋아하고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지만 결국에 되게 운명적인 것, 이런 것들을 되게 선호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웃어요. 막 일론 머스크가 이거 하겠다, 전기차를 하겠다. 그럼 사람들이 비웃고 되게 악담을 하죠. 왜냐면 석유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 네가 전기로 만드는 것 자체가 성공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기가 개발 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해방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계속 이제 뭐 네거티브 그런 공격을 한다든지, 그 나중에 이제 모델을 하나씩 이제 시장에 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일론 머스크야말로 우리 새로운 비즈니스의 롤모델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일론은 무언가 자기 아이디어를 갖고 그 목표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견해를 펼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러나 나를 믿어준 사람들, 나를 믿었던 투자자들, 나를 믿었던 기관들이나 자신에게 베팅을 한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수십 배, 수백 배의 이익이 돌아가게 만드는, 약간 그런 반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난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도치 같은 경우에도 밈코인에 그냥 개 모양 하나 그려져 있고 처음에는 장난으로 만들어진 코인이지만 결국에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코인이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 그 알파벳을 모아보면은 섹시라고 이제 발음이 되죠. 자기 회사 이름도 뭐 보링 컴퍼니라 그래서 지루한 컴퍼니 뭐 이런 식으로 유머러스한 그 차원이 남들과는 좀 되게 다른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장난식으로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그런 조롱거리를 오히려 역발상을 해서 상대를 자신의 결과물로 압살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치코인은 이제부터는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미 조작할 수 있는 시장은 이제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인베이스가 도치에도 상장이 되었지만 바이낸스에서는 뭐 시바 이누까지 상장을 했어요. 최근에는 뭐 도치코인 재단도 성립이 되었고요. 이 민코인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 생각을 좀 첨언을 하자면,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코인들은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코인은 아니고, 왜 굳이 여기다 이렇게 제가 올렸냐면, 마치 이것은 여러분들이 트위터를 하면 어떤 사람이 괜찮은 트위터를 올리면은 그것을 뭐 리트윗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글을 달잖아요. 저는 이 밈코인이 하나의 소셜 미디어와 같은 현상이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플러키라든지 베이비 도치 이런 거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일론은 이제 밈코인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 컨텐츠를 마무리를 해봤고요. 좀 굉장히 뭐 너무 좀 질질 끌다가 괜찮은 뉴스거리들이 많이 그동안 쌓여 있던 것 같아서 저도 확신이 생겨가지고 비트코인 마이닝과 전기 에너지의 효율성을 극복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도치코인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장난으로만 볼 수 있는 코인이 아니라는 거, 그 점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오늘 컨텐츠는
그것만으로도 건질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